치질과 부종은 우리가 직립을 선택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내니지 채널의 김성동 약사입니다. 오늘 건강의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꾸는 그 방법 말씀드릴게요. 건강의 적신호, 바로 부종 얘기입니다.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맨날 앉아있는데 집에 가면 다리가 붓는 느낌이거든요. 네, 누구나 앉아만 있게 된다면 붓겠지만 누구는 더 붓고 누구는 덜 붓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겠죠.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을 얻게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발등을 눌러 보셨나요? 가끔? 아니면 양말 신은 자리가 이렇게 푹 패여가지고 양말을 벗어도 올라오지 않는 그런 경험 기억들 많이 갖고 계시죠? 나이가 드니까 빨리 들어오는 것 같진 않아요. 네, 점점점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오목부종, 어려운 말로는 이제 하묘부종이라고 해서 피부에 수분이 너무 들어차 있어서 림프 순환이 잘 안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그 해결 방법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인간과 동물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한때는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인간은 진화하기 위해서 효율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족보행을 마다하고 이족보행, 직립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를 하게 된 거고요. 동물은요, 그들은 속도를 통해서 생존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진화에 앞선 인간이 동물들을 지배하게 됐죠. 그래서 동물들은 사족보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동차도 사륜 구동이 있죠. 그리고 이륜 구동이 있죠. 에너지 효율은 이륜 구동이 더 낮죠. 부종에 대해서 이 그림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오른쪽에 보시면 개가 있죠. 개는 심장과 꼬리까지가 어떻게 돼요? 척추 라인을 따라서 수평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심박출을 하더라도 그것이 꼬리까지 가는데 별다른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율을 택한 이족보행을 하는 직립인간은 어떻게 돼요? 심장으로부터 배, 복부, 그리고 발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곳을 한 바퀴를 돌리려면 중력과 맞서 싸워야 돼요. 그만큼 이제 힘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붙는 겁니다. 직립보행을 해서 진화를 통한 창조 능력을 갖게 돼서 그거는 참 좋은 일이지만 디스어드밴티지가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드릴 부종 또 하나는 바로 치질이죠. 그것도 오늘 부종과 치질은 거의 사촌지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치질이 있다, 일단 부종이 있는 거고요. 부종이 있다, 치질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치질과 부종은 우리가 직립을 선택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왼쪽은 혈액순환 다 아시죠? 그리고 림프순환. 우리가 아직 모르는 또 한 가지 순환 체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과학자가 찾아낸 건데 그것도 1960년대 바로 김봉환 박사라는 분이 찾아낸 거예요. 이 봉환간이라는 게 우리 몸에 또 하나가 있어요. 프리모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봉환순환, 프리모순환이라서 제3의 순환, 즉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 부분을 가동을 시켜서 우리 몸을 순환시킨다는 것이죠. 조연 없는 주연 있을 수 없죠.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워지니악을 못 만났다면 지금의 애플이 있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듯이 림프순환 없는 혈액순환은 없어요. 즉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조연인 림프순환이 반드시 받쳐줘야만 되는 거죠. 부종, 그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붓는 거죠. 왜 볼까요? 간질액이 과잉으로 어디에 뭉쳐서 저장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림프의 수송 능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림프액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딘가에 정체되어 있겠죠. 그것이 바로 부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즉, 부종은 림프의 순환 장애다. 그러니까 부종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림프 순환을 다시 원활하게 돌려놔 주면 되겠죠. 림프액의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림프액은 림프구도 만들어요. 림프 시스템에서. 또 그리고 영양물질도 혈액에 공급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림프라는 게 뭐예요? 림프라는 건 뭐냐면 요정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숲속의 요정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림프. 림프는 뭐냐? 물의 요정을 림프라고 그래요. 그 뜻에서 알 수 있겠죠? 물을 주관하는 부분이게 되겠죠. 그래서 림프는 액체이다, 물이다라는 그런 느낌 이해하셨죠? 그럼 왜 림프액이 자꾸 쌓일까요? 그것은 바로 염증입니다. 우리 몸이 어디가 안 좋다, 문제가 생겼다, 다 뭐예요? 찾아 들어가면 암도 염증이에요. 감기도 상기도 염증이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다 무엇이다? 염증이다. 위장염, 간염, 신염 다 염증 타이틀이 붙어 있죠. 이렇게 염증이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포막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긴밀하게 닫혀 있어야 되는데 세포막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 문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그 열린 틈으로 어떻게 돼요? 세포 내에 담고 있었던 단백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겠죠.
그렇게 쏟아져 나온 단백질이 간질에게 쌓이게 됩니다. 그럼 그 간질에게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그 주위로 물이 고이게 돼요. 그 결과가 부종입니다. 그래서 부종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돼요?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자, 저 그림에서 보시듯이 동맥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영양분이 이제 세포로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포에서 대사를 마치고 나서 작은 분자들은 어떻게 돼요? 정맥으로 흡수가 되고 말씀드렸던 단백질이라든지 뭐 세포 부스러기라든지 혹은 암세포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림프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집니다. 그럼 림프액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혈액은 심장이 있어서 펌프질을 해주죠. 근데 림프에는 심장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근육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앉아 있었더니 붓는다. 왜 그렇죠? 혈관같이 심장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옆에서 수축해주고 이완해 줄 때 그 힘에 의해 가지고 림프가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밸브가 바로 심장 역할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밸브가 닫혔다 열렸다를 순차적으로 함으로써 아래에서부터 심장으로 이 림프액이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림프관에는 근육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내용이고요. 림프 모세관에는 근육이 없지만 저렇게 집합관에는 근육이 발달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또한 간접 증명이 가능하냐? 림프 순환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약에는 있어요. 천궁하고 해동피, 지각이라는 요 세 가지가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건데, 그러면 촉진시켜 주려면 그 세 가지가 작용하는 어떤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육이 없다면 그것이 작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천궁, 해동피, 지각이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제 생각으로는 저렇게 근육 중에 저런 한약제가 작용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죠. 이 부분은 일반적이진 않지만 서남아시아 이쪽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걸려요. 혹시 코끼리 다리라고 아세요? 예전에 본 것 같아요. 마치 코끼리 다리처럼 생겼다 해서 코끼리 다리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림프 순환이 막혀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림프 사상충이라는 게 림프를 꽉 틀어막고 있으면 림프 순환이 안 되죠. 그래서 극단적인 림프 부종이 바로 이 코끼리 다리입니다. 이거는 이버맥틴이라는 약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박멸이 됐죠. 유방암에 걸리신 분들이 참 의외로 많죠. 안타까운 일은 이 유방암을 절제했을 때 림프 부종이 모두한테 생기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림프 부종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자포자기하거나 크게 실망을 하시는데, 그렇게 큰 실망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는 유방암 절제를 했다 해서 모두가 다 림프 부종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 생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봉환관이 그 역할을 하리라 라는 생각이죠. 그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아직 다져진 내용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림프 절제술을 한 분들은 림프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안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안 생기는 경우에는 뭔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답은 혈관이나 림프관에서 찾을 수가 없죠.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봉환관 혹은 프리모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백업을 해서 그 림프의 정체를 막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림프 절제 수술을 한 사람의 많은 숫자가 림프 부종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마치 해저 케이블처럼 보이는 저런 관이 있어요. 저게 바로 프리모관입니다. 그래서 저 프리모관 외막에 구멍이 저렇게 숭숭 뚫려 있어요. 무엇을 하려고? 림프가 담지 못한 그 액체 성분을 구멍을 통해서 프리모관이 이제 흡수를 해서 이송을 시키는 거죠. 실제 해부를 하게 되면 저렇게 프리모관이 염색이 돼서 잘 보입니다. 자, 이제는 일반적인 내용, 이제 부종을 해결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스쿼트, 누구나 다 아시는 방법이죠. 스쿼트를 하시면 이제 대퇴부에 있는 림프 순환을 할 수 있겠고요. 그 이전에 무릎 이하의 부분에 대한 림프 순환은 무엇으로 하면 될까요? 가장 손쉬운 거예요. 자연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직립인간인 우리한테까지도 허락되어진 것, 즉 걷기입니다. 걷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맨 말단에 있는 곳에서부터 림프가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렇게 스쿼트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허벅지를 통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복근 운동이라고 이따 같이 한번 해보실 텐데, 저렇게 슬라이딩 복근 운동을 하게 되면 복부, 그 다음에 상체의 근육에 의해서 림프 순환이 촉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둘을 합쳐놓은 게 있어요. 걷기, 그 다음에 스쿼트, 그리고 슬라이딩 복근 운동, 이걸 합해놓은 게 지난번에 당뇨 말씀드릴 때에도 소개해드렸던 바로 베어 워킹입니다. 저렇게 근육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죠. 몸의 거의 전신의 근육을 다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림프 순환을 촉진하는 데 가장 좋은, 어색한 거지만 좋은 운동은 베어 워킹. 이거를 한국말로 줄이면 어떻게?
웅보. 웅보가 되겠죠. 자, 이제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부종은 그럼 누구한테 생기느냐? 죄송한 표현이지만 살찐 사람들한테 생겨요. 그럼 살만 빼도 그럼 부종은 잘 안 생기냐? 살만 빼도 부종은 잘 안 생겨요. 왜냐? 이 부종이 생기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BMI 수치가 25인 경우에 부종이 가장 잘 생기는 1번 부종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방을 감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감량하느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탄, 탄수화물을 조금 먹고 적단, 단백질과 지방을 적당히 먹는, 그래서 저탄, 적단, 적지를 하시면 되겠어요. 저탄, 적단, 적지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측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림프를 압박하고 있었던 그것이 호울쭉해지면 어떻게 돼요? 림프가 이제 자유로워지고 근육의 영향을 잘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림프 순환이 촉진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베어워킹. 이 베어워킹은 스쿼트하고 복근 운동을 같이 합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항중력 자세 취하기. 말이 어렵지만 단순합니다. 누워서 손하고 발을 공중에 드는 거예요. 뭐 떨어도 좋지만 떨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율무, 그 다음에 호바, 그 다음에 팟. 이거는 이제 과잉으로 정체되어 있는 수분을 빼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부종을 빼는 데 필요한 림프 순환 운동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단순하고 제일 쉬운 거 걷기입니다. 네, 하루에 7,000보 정도 걸으시면 좋다고 하죠. 이제는 허벅지 림프 순환은 스쿼트 운동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죠. 네, 어깨는 펴고 하나, 둘, 셋. 다음은 슬라이딩 복근 운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걷기, 그리고 스쿼트, 그리고 슬라이딩 복근 강화 운동,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한 가지 베어 워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가 없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뒤로, 앞으로, 옆으로. 충분한 운동이 되겠죠. 종아리, 대퇴부, 복근, 상지. 이렇게 하루 3,000보 내지 7,000보를 통해서 종아리 근육을 단련시키시고요. 스쿼트는 하루에 30회 내지 50회 정도. 그리고 복근 단련 운동은 하루 약 30회 정도. 그다음에 베어 워킹, 이거는 적당히. 이렇게 요 정도를 아침 시간 약 15분 내지 20분 정도 시간을 내시면 늘 활기차고 생기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운동은 아침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운동을 해서 체온이 오르게 되면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아침 시간에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모두가 다 가볍고 생기 있는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니지 채널의 김성동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